안녕하세요. 서민 입장에서 재테크 이야기하는 서민테크입니다. 민주당이 집권한 이번 정부도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처럼 집값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부터 민주당들이 썼던 똑같은 정책으로 항상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정책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전 대통령과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집값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대통령과 다르게 정책을 쓰면 모르겠지만 같은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고 하셨지만 결국엔 보유세 카드를 만지작하는 것부터가 앞뒤가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빠르게 일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국무회의 때 보면 유튜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빠르게 해결하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 잘하는 게 맞지만 큰 경제에 대해서는 일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도 보면 일은 잘하는데 큰 그림을 볼 줄 모르고 방향을 못 잡아 뻘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을 잘 잡고 일을 잘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잘못된 방향으로 일만 잘하는 것은 안 하느니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때보다는 욕을 하지 않는 것은 진짜 서민을 생각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국무회의도 투명하게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고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집부터 팔았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얘기하는 걸 보면 서민을 생각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을 하면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쉬운 부분인 것이죠. 이번 정부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집값 잡으려고 예전과 같은 방법이지만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도 매매, 전세, 월세 모두 이전보다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돈을 푸니까 화폐 가치가 줄어들고 재건축 규제를 하니 공급이 줄어들어 매매가가 상승하고 다주택 규제를 하니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어 전월세가 상승하는 것이죠. 매매 시장은 그렇다 쳐도 전월세가 상승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비만 점점 상승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월세만 봐도 천에 80만 원 하던 게 천에 100만 원으로 20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월세 상승률만 보면 25% 상승한 것이죠. 서민을 위해 집값 잡겠다고 규제를 때렸지만 결국 서민들이 더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욕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절반이 뽑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미 그렇게 문재인 정부 때 고통을 받고도 지지하는 시대라면 부동산 말고 다른 것들을 기대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 또한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급 없이 규제를 때리다 보면 서민의 주거 사다리 전세가 없어질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것 또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니 어쩌겠어요. 그리고 전세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이상한 현실도 아니긴 합니다. 언젠가는 없어져야겠지만 그 속도가 빨라진 것 뿐인 것이죠. 근데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규제를 해서라도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진짜 무엇일까요? 부동산을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해야 한다. 집값이 너무 높으면 노동소득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집 사서 돈 벌려고 집값이 떨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원하진 않을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본인이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는 가격이 올 때까지만 말이죠. 본인이 집을 사고 나서는 집값이 상승해야 한다고 바로 생각할 것입니다.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고 말했던 순수한 의도는 사라진 채로 말이죠. 이게 당연한 것이 집값이 계속 하락할 거라고 생각이 들면 집을 살 이유가 없고 월세만 살았을 것입니다. 제 친구도 무주택이었을 때는 집값 오르면 화가 난다고 하면서 나라가 정상화돼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집값 떨어져야 한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청약 당첨돼서 집이 구해지니까 바로 태세 전환하면서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 보고 나라를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만 생각을 해서 말을 한 걸 알았습니다. 거의 내로남불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데 집값이 알아서 내가 살 수 있는 범위까지 떨어지길 바란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위까지 떨어지기 전에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그 집을 살 거니까 말이죠. 결국 내가 남보다 자본이 많이 없으면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 집 마련을 못하는 것은 집값이 올랐다는 환경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집값이 올라도 능력이 돼서 매수하는 사람은
매수하니까 말이죠. 상대적으로 내 자본이 남들보다 올라서지 못하는 한 집값이 백날 떨어져 봤자 내가 원하는 집을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만약에 잘해서 집값을 떨어뜨려 준다고 해도 내 자본이 남보다 증가하지 않으면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부를 믿거나 정부 탓만하지 말고 나 자신이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본인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것에 답답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뻔한 길을 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대응만 하면 되니까 말이죠. 굳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많이 하겠다는데 부동산 투자로 돈 벌겠다고 고집을 피우다가 부동산으로 돈 못 번다고 불평불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힌트를 다 줬는데 거기에 대응을 하지 않았던 본인들 탓이기 때문이죠. 저는 규제를 하던 집값이 올라가던 상관이 없습니다. 이 주택자이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도 좋고 규제가 많아도 저는 다 합쳐봤자 공시지가 6억 이하여서 세금 내봤자 얼마 안 내기 때문에 부담도 덜합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돈 벌어 전세를 월세화시키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정부의 압박에 남들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답답하긴 하지만 정부에 대한 불만이 크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의 살기가 더 힘들어지면 나중에 또 정권이 바꿔지게 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거비는 점점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지 말고 전월세를 살더라도 최소한 돈으로 등기를 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돈 벌고 아껴 자산을 늘리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같은 환경에 처해 있지만 선택은 각자 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금수저야지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특히 회사원은 신용대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몇천만 원 목돈만 있으면 제가 그렇게 했듯이 내 집 마련은 언제든지 용기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가능하냐고요? 직접 알아보면 가능한지 안 한지 알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보다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